안녕하세요, 허준입니다. 이번에 제안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난 20대 총선에 적용했을 경우, 그리고 최신 지지율을 반영하여 21대 총선을 예측했을 때, 이 시뮬레이션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난 20대 총선에 적용했을 때 실제로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궁금해서 만들어본 시뮬레이션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두 가지 가정이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요. 하나는 지난 20대 대선의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47석을 그대로 유지한 것입니다. 이번에 여야 4당이 합의한 것은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인데 이 의석 비율을 20대 총선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와 오차 범위가 꽤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역구 비례대표 의석 비율은 20대 총선 비율을 유지하였습니다. 자, 두 번째는 권역별 비례대표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권역별 비례대표는 지역의 민의를 반영하기 위한 것일 뿐, 권역별 비례대표를 적용한다 하여도 각 당이 가져갈 의석수가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면 셈법만 복잡해지고 결과적으로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무의미하기 때문에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국민의당이 있었죠. 현재 둘로 나뉘어진 바미당과 민평당이 전신입니다. 아까 예시와 같은 함수를 적용했습니다. 20대 총선 결과 지역구 총 253석에서 더민주가 110석, 자한당이 105석, 정의당이 2석, 국민의당이 38석, 무소속이 11석을 차지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정당 지지율은 더민주가 25.55%, 자한당이 33.5%, 정의당이 7.24%, 국민의당이 26.75%를 차지했습니다. 자, 이거를 가지고 아까 똑같은 계산 방법을 적용하면 더민주의 보장 의석이 38석, 자한당이 50석, 정의당이 11석, 국민의당이 40석입니다. 하지만 더민주와 자한당은 이미 지역구 의석이 보장 의석을 넘어섰으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의해 가져가야 되는 의석을 가져가지는 못합니다. 반대로 정의당은 보장 의석이 11석이고 지역구 의석이 2석이므로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을 9석을 가져가고 마찬가지로 국민의당은 15석을 가져가게 됩니다. 비례대표 의석이 총 47석이니까 이제 23석 남았습니다. 이제 남은 23석을 지지율에 따라 각 당에 나누어주면 더민주가 6석, 자한당이 8석, 정의당이 2석, 국민의당이 6석을 가져갑니다. 이제 총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을 합한 결과를 봅시다. 더민주가 116석, 자한당이 113석, 정의당이 13석, 국민의당이 46석을 가져가게 됩니다. 자, 밑에 노란표를 볼까요? 국회 내 각 정당이 가져간 의석 비율과 정당 지지율의 차이입니다. 더민주의 경우에는 현행 선거제에서의 정당 지지율에 비해 15.45%를 더 가져갔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했을 시에는 지지율에 비해 13.08%만 가져갑니다. 자한당도 역시 4.07%만 가져가게 되고 정의당과 국민의당은 현행 선거제에 비해 더 민의가 반영된 국회 내 의석 비율을 가지게 됩니다. 만약에 완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게 되면 정당 지지율과 국회 내 의석 비율이 일치하게 되겠지만 이렇게 되면 이 더민주나 자한당 같은 거대 양당이 너무 손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완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소수 정당들과 어느 정도 선에서 합의를 본 것이라고 봐야겠죠. 이 정도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내년에 있을 21대 총선에서 어떤 구도로 총선이 이뤄질 것인지,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했을 경우 21대 총선에서 어떤 구도로 총선이 이뤄질지 그것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바미당이 패스트트랙에 상정될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더불어 같이 상정될 법안인 공수처 문제에 딴지를 걸고 있는 상황이라 실제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실시될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공수처에서 기소권을 없애라고 지금 바미당이 얘기하고 있는데 공수처에서 기소권을 없애면은 사실상 공수처가 무의미해져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하는 역할이 그러니까 고위공직자들 부정부패를 파악해서
기소를 하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공수처에 힘을 좀 더 실어주면서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낱낱이 파악하자. 이것이 이제 지금 공수처를 설립하는 어떻게 보면 대원칙인데, 이 기소권을 없애면 사실상 공수처가 힘이 약하기 때문에 무의미해지는 것이죠. 근데 지금 바미당이 기소권을 없애자고 얘기하는 것은 이것을 더민주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더민주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아들이지 않게 될 것이고, 사실상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논의가 그냥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미당이 원하는 게 이런 것이겠죠. 자, 아무튼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예측의 과정에서는 일단 지역구 선거는 20대 총선과 똑같은 의석을 승계한다는 큰 전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합의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통과한다면 지역구가 현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어들고 비례대표 의석이 75석으로 늘어납니다. 근데 저는 좀 약간 한 가지 고민이 있었는데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이렇게 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 253석, 지역구 의석 총 253석에서 각 당이 차지하고 있는 의석 비율을 225석에 그대로 대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더민주가 총 100석 중에 30석을 지역구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면은 그 30%를 차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더민주가. 요 의석을 요 비례대로 그대로 가져다 온 것입니다. 요렇게 가정을 했고요. 이렇게 되면은 지역구 의석수가 더민주가 102석, 자한당이 87석, 정의당이 3석, 바미당이 14석, 민평당이 12석이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20대 총선과 그닥 크게 차이가 날 것이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유가 이미 경상도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이 더민주가 의석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러면은 이제 TK는 자한당에서 가져간다 하더라도 이제 문제는 이제 그 PK 지역, 그러니까 경남, 부산 지역 쪽이 과연 어떻게 될까 고민이 되는데, 사실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대 총선이랑. 어쨌든 이런 가정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무소속이 7석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무소속 7석으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연구를 할 때는 2석이 공석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4월 3일날 보궐선거를 치르면서 그 의석이 전부 채워졌지만, 사실 이게 좀 웃긴 게 뭐였냐면, 그 당시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이군현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을 했고, 그리고 노회찬 의원이 돌아가시면서 사실상 공석이 되었는데, 이 자리를 그대로 자한당이랑 정의당이 또 승계를 했죠, 보궐선거에서. 근데 저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보궐선거를 치르기 전이었는데, 그냥 이 공석 2석을 자한당이랑 정의당이 계승한다는 가정 하에 만든 것이거든요. 또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민중당과 대한애국당 각각 1석 역시 정의당과 자한당의 1석씩을 배정을 했습니다.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정당 지지율의 경우 리얼미터와 한국갤럽에서 매주 조사하는 자료가 있는데, 여기서 가장 최신 지지율을 반영하였습니다. 만약 지금 당장의 총선을 하게 된다면 이 조사기관에서 나온 지지율과 똑같이 되는 것이겠죠. 다만 여기서 조금 보정이 있습니다.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정당 지지율의 총합이 86.3%가 돼요. 그러니까 원내 주요 5당 정당 지지율의 총합이 86.3%가 되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무응답이 13.7%나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정하기 위해서 나머지 이 13.7%를 각각 정당에 다시 정당 지지 비율만큼만 나눠줍니다. 이 식은 생각보다 이제 간단한데, 예를 들어서 더민주의 정당 지지율이 39.9%면 원래는 분자의 39.9, 그리고 분모의 100이어야 39.9%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100이 들어갈 분모 자리에 응답자, 그러니까 무응답자를 제외한 응답자 비율인 86.3으로 바꿉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보정치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실 수도 있는데, 무응답자가
어떤 정당을 어떻게 지지할지 어떻게 알고 이런 식으로 보정을 했냐라는 의문이 드실 수도 있는데, 이건 통계학과 경제학에서 사용하는 대수의 법칙을 적용한 것입니다. 대수의 법칙은 이러한 정당 지지율의 설문조사에서도 적용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빨간 공 7개와 파란 공 3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박스에 집어넣습니다. 이때 파란 공을 뽑을 확률은 30%가 되죠. 하지만 뭐 확률은 확률일 뿐 파란 공이 계속 나올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하지만 이 박스 안에서 공을 뽑는 횟수를 10,000번, 10만 번, 100만 번을 시도하면 결국 파란 공이 나올 확률은 30%에 수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횟수나 아니면 표본이 많아지면 결국 공을 뽑을 확률에 수렴하게 되는 이 법칙을 대수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이 공을 뽑는 시도를 우리가 점을 찍어서 그림으로 그리면 고등학교 때 배우는 정규 분포표처럼 그려지게 됩니다. 아무튼 이 법칙을 지금의 정당 지지율에 적용하면 저의 가정이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21대 총선 예측을 위한 가정은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한번 보면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얼미터 조사에 따른 정당 지지율 보정치는 더민주가 46.23%, 자한당이 36.96%, 정의당이 8.46%, 바미당이 5.68%, 민평당이 2.67%입니다. 이에 따른 보장 의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당들은 자신의 지역구 의석이 보장 의석을 초과하는 데에 반해 정의당만이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을 얻는 결과가 되었어요. 정의당만 10석을 가져갑니다. 자, 그러면은 이 보장 의석을 보장해주기 위해 비례대표 의석을 나눠주고 이 나머지가 총 75석 중에 65석이 남았습니다. 그럼 이 남은 의석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현행의 선거제도처럼 그 정당 지지율에 따라 그 각 정당에 나누어 줍니다. 자, 그러면은 더민주에는 30석, 자한당에 24석, 정의당에 5석, 바미당에 4석, 민평당에 2석이 돌아갑니다. 이에 비례대표 총 의석은 더민주가 30석, 자한당이 24석, 정의당이 15석, 바미당이 4석, 민평당이 2석입니다. 물론 바미당과 민평당, 특히 바미당은 현재 지역구 의석을 21대 총선에서 그대로 승계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만, 다만 보장 의석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의 계산과 그다지 크게 차이가 날 확률은 낮습니다. 민평당 같은 경우에는 소속 의원들이 지역구 내 기반이 좀 강력한 중진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지역구에서 밀릴 확률은 생각보다 낮습니다만, 바미당 같은 경우에는 하태경 의원이나 그 유승민 의원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수도권의 지역을 둔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떨어질 확률이 더 크겠죠. 뭐 이거는 나중에 각 당의 전략 영상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지금 이 계산에서는 이렇게 나오기는 하지만 보장의석에서 이 소수 정당들의 의석을 보전해 준다면 지금 결과가 생각보다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지금 이제 시행하려고 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이 소수 정당인 이들에게 21대 총선을 오히려 도와줄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노란표를 볼까요? 현행 선거제로 21대 총선을 치렀을 경우에 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를 치렀을 경우 정의당만 이득을 봅니다. 물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어디까지나 지역구를 승계한다는 가정이기 때문에 지역구가 승계되지 않을 경우 바미당이나 민평당 같은 소수 정당들이 역시 이득을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큽니다. 제가 봤을 때. 이제 다시 보자면 더민주와 자한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뀔 경우 손해를 좀 봅니다. 반면에 정의당은 2.4% 정도의 의석을 더 차지하게 됩니다. 어쨌든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전환될 시에는 정의당이 진짜 이득을 많이 보거든요. 아무튼 상당히 정의당에게는 고무적인 일입니다. 자, 이것과 똑같은 과정으로 한국갤럽의 정당 지지율 조사도 대입을 해보았습니다. 뭐 세간에서는 리얼미터를 좌파 집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서
한국갤럽의 조사로도 계산을 해봤습니다. 어차피 정당 지지율을 조사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리얼미터랑 한국갤럽밖에 없어요. 더 이상의 정당 지지율 자료도 없고요. 자, 아무튼 한국갤럽 자료에 따르면 자한당의 지지율이 리얼미터의 지지율에 비해 훨씬 낮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자한당의 지지율은 그 리얼미터의 지지율 보정치인 36.96%와 한국갤럽의 지지율인 28% 그 어딘가쯤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 시뮬레이션 역시 아까의 모든 과정과 동일합니다. 이 예측에서는 정의당의 지지율이 엄청 높습니다. 지지율 보정치가 12% 가까이 됩니다. 다른 당은 모두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을 얻지 못하지만 정의당만 15석을 가져갑니다.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확실히 정의당의 그 이정미 대표가 단식 투쟁할 만합니다. 자, 아까 같은 방식으로 또 비례대표 각 당에 나눠주면 총 의석의 더민주가 132석, 자한당이 104석, 정의당이 25석, 바미당이 20석, 민평당이 13석을 가져가게 됩니다. 노란표를 보시면 이 예측도 아까 마찬가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선택할 경우 정의당만 빼고는 모두 손해를 봅니다. 자, 이번에는 현행선거제도로 21대 총선이 그냥 진행될 경우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볼까요? 방금 현행선거제에 비해 각 정당이 얼마나 손해를 볼 것인가를 봤을 때 현행제도를 유지할 경우 각각 미니에 비해 얼마나 손익을 볼 것인가에 나온 숫자를 계산할 때 쓰인 데이터표입니다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리얼미터 정당 지지율 조사에 따른 결과는 더민주가 총 137석, 정의당 7석, 민평당 15석이니까 일단 범진보 세력의 합의 과반이 넘어갑니다. 한국갤럽의 정당 지지율 조사를 기반으로 한 결과 역시 리얼미터 것을 썼을 때와 한두 석 정도의 차이가 날 뿐 별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일단 이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상정된 법안의 의결권을 진보 세력이 가지게 됩니다. 150석이 넘으니까요. 과반이 넘으니까. 또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해임을 대통령에 건의할 권한 역시 가지게 됩니다. 참고로 현재는 어느 세력도 그 총합이 과반인 상태는 아닙니다. 어쨌든 자한당은 이대로 21대 총선을 맞이하면 거대 정당으로서 힘이 약해지고 더군다나 현재 지지율에 따르면 경상도를 제외한 지역구 역시 그대로 승계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존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통과가 되면 얻을 것이 없는 자한당이 지금 필사적으로 반대하고 나서고 있는 상황이죠. 자, 여기까지 20대 총선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실시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 것인가 그 시뮬레이션과 그리고 최신 지지율을 반영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였을 경우 21대 총선은 어떻게 치러질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어떤 것을 알아볼 것이냐면은 현행 선거로 치를 경우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치를 경우 아무튼 각 당의 이제 이익과 손해가 있잖아요. 그거에 따른 각 당의 전략은 어떻게 될지 그것을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진이었습니다.